아직 본격적인 소비의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서서히 소비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건 충분한 사실인 것 같고, 저를 보더라도 돈 주고 쓰기 시작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AI 소비 사이클에서는 모든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다 좋을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춰서 매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 그 두 기업으로 갈라쳐질 거다. 우리는 이런 매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찐쌤 김진입니다. 오늘 또 테마파크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조금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AI 소비 사이클 엄청 밀고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 AI 소비 사이클이 이전에 있었던 AI 투자 사이클 다음에 주도주군의 어떤 일종의 하나의 테마가 되지 않을까,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만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을 보면 아주 현저하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다른 섹터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 AI 소비와 연관되어 있는 섹터 종목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최소한 우리가 그 전까지 있었던 생각은 투자의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 한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시장이 좀 움직이는 흐름으로 시장에 반영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쪽으로도 보고 저쪽으로도 보고 이렇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AI 소비 사이클이라고 하면 현 시점에서는 이제 가장 앞서 있는 게 이 바로 AI 에이전트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테마파크는 계속해서 제가 주식 토크, 그 다음에 주식 필살기, 그리고 이제 테마파크를 통해서 이 AI 소비, AI 에이전트 이런 것들을 똑같은 이야기를 다각도의 형태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그래서 이 테마파크에서는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전체적인 좀 산업적인 접근으로만 하다 보면 너무 따분하고 실질적인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산업적인 변화에서 우리가 투자 관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이런 쪽으로 조금 다른 측면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그동안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중복될 수는 있는데 그런 점들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좀 다른 시각으로 보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섹터가 IT잖아요. 테크 섹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제가 문과입니다. 지난번에 양자 컴퓨터 때도 그랬고, 제가 이런 거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쪽에 기술자도 아니고 이쪽에 직업을 가졌던 적도 없어요. 대신에 투자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꼭 그런 쪽에 기술적으로 완전히 조회가 높아야 꼭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제가 공부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보다 더 기술적으로 이해가 너무 충분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래, 네가 욕받구나, 열심히 공부한다고 애썼구나,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가장 쉬운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동안 저희 이야기를 많이 들으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감을 잡으실 수 있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이게 그래, 말은 좀 많이 들었는데 뭔진 대충은 알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거지? 우리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사용해 본 상황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게 쉬운 언어로 설명을 해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가지고 온 저의 설명은 이겁니다. 결국은 AI라는 건 존재를 해요. 근데 이 AI가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조정하는 거죠.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 이런 AI다 라고 하면 조금은 더 직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로 정의로 설명하면 조금 복잡하니까 제가 우리 찡생 여러분들한테 이제 매일매일 뉴스를 검색해서 증시 관련한 뉴스들을 요약을 해서 텔레그램이건 카톡이건 이걸 보내드리는 과정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이 자료를 만들거나 이런 거 할 때 챗 GPT 많이 사용하거든요. 오늘 증시 뉴스의 핫 이슈들 분석해줘, 이러면 이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제가 거기서 얘는 이건 거짓말이야, 이건 아니야, 이런 것도 선취하고 제 기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뽑아서 그거를 긁어서 붙여넣기를 해서, 그럼 텔레그램을 한다 그러면 텔레그램에 제가 붙여넣기를 하겠죠. 챗 GPT를 이용해서, AI를 이용해서 일을 하기는 하는 걸 겁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AI 워크플로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AI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는 하는데 이걸 최종적으로 모든 것까지 실행하는 과정은 누가 한다?
인간이 한다라는 거죠. 그 측면에서 AI 워크플로우다. 그런 거, 인간이 조율하는 것은 AI 워크플로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AI 에이전트란 무엇이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뭐 뉴스 정보를 수집해서 이걸 요약을 해서 텔레그램이건 카톡이건 이런 쪽으로 전송하는 이 모든 과정 자체를 그냥 AI가 하는 거죠. 저는 그냥 AI에게 하나의 명령만 내리면 되겠죠. 오늘 시장에 있었던 주요한 증시 뉴스를 우리 단톡방에 올려줘. 명령 하나만 하게 되면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자기 스스로 해서 결과물까지 산출해내는 것. 이게 AI 에이전트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러니 사실은 이 AI 에이전트는 어찌 보면 그 밑에 여러 개의 AI 기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뉴스를 수집하는 AI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요약해주는 AI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전송, 결국은 텔레그램이건 카톡이건 이런 쪽으로 보내주는 그 기능을 하는 AI가 있을 겁니다. 이런 AI를 한꺼번에 다 묶어서 그 상위의 AI가 조정하는 과정, 그 과정까지 있어서 실질적으로 기기를 스스로 작동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걸 AI 에이전트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네가 AI 소비의 시대가 올 것 같다, AI 에이전트 시대가 올 것 같다 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 오냐?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이런 그래프는 정말 많이 보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AI의 발전 단계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반 언어 모델, 제너레이티브 AI가 발전을 했겠죠. 그래서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딱 요 정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에이전트 AI 단계, 그 단계가 있다고 하고 그 다음 단계가 피지컬 AI 단계가 있다. 그래서 제가 피지컬 AI에 대해서 영상을 찍을 때 기대가 큰데 일단 요거 다음에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범용 인공지능 AGI 단계까지 우리가 터미네이터에서 인류를 멸망시켰던 그 AI 단계까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 지금 요 단계니까 요 단계 다음에 AI 에이전트 단계라고 하니까 우리는 직관적으로 AI 에이전트 단계가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것 자체가 뭘 의미하는가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그동안은 챗 GPT를 무료 버전이 있으니까 공짜로 사용하기도 하고 실제로 뭐 검색 기능, 뭐 요약 기능, 뭐 생성 기능 일부를 그냥 챗 GPT를 통해서 언어 모델을 통해서 이제 사용하는 단계에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에이전트 단계에는 어떤 전체적인 큰 분야건 아니면 아주 특정 단위의 사업, 태스크에서 실질적으로 AI를 완전하게 소비하거나 활용하는 단계가 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비하거나 활용하는 단계라는 건 이야기는 뭐죠? 이제 돈 주고 사용하는 단계가 될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사실 AI의 소비는 본격적으로 조금씩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AI 열풍 중에 하나, 내 사진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줘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히트를 하다 보니까 AI 챗 GPT의 유료 가입자가 급증했다라는 통계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전까지는 뭐 AI 뭐야? 그러면서 무료 버전 한번 써볼까? 요 정도 단계에서 실제로 돈을 주고 소비하기 시작했다. 그 단계까지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만 하더라도 이제 안 되겠다. 저도 이제 이 유튜브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딸내미가 대학생인데 논문 쓸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 이제 챗 GPT 구매해. 그래서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비를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단계까지 오기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아직 AI 에이전트를 돈 주고 산 건 아니지만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전까지 저는 아직까지는 챗봇의 단계에서 AI를 소비하고 있는 단계지만 이제부터는 특별한 과업을 행하는데 돈을 주고 사용하는 그런 소비의 단계가 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형태는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언어 모델을 만든 AI를 만든 사람이 직접적인 소비자, 개인 소비자에게 가는 거는 대표적으로는 개인 비서 서비스가 있을 수 있겠죠. 이 비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통신 요금에 과금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저의 예상입니다. 저의 상상인데 이렇게 비서 서비스, 온 디바이스 AI를 통해서 비서 서비스가 활용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각각의 기업들은 기업마다 하고 있는 굉장히 세부적인 과업들이 있잖아요. 그 과업들을 실제로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수행하면서 그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그런 일들에서 성공적인 안착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직 본격적인 소비의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서서히 소비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건 충분한 사실인 것 같고, 저를 보더라도 돈 주고 쓰기 시작했으니까 소비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더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가장 상식적인 접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AI 에이전트, AI를 소비하려고 하면 이게 그냥 아까 그래프에 봤듯이 이렇게 성장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비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소비할 만큼 뭐가 돼야 되냐면 기술적인 발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술적인 발전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가속화되는 일종의 변속계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 잘 모릅니다. 제가 문과라니까요. 잘 알지 못해요. 근데 하지만 뭐 자료를 보니까 이것들이 가장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가 작년 11월에 엔트로픽이라고, 이 회사는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이 회사가 MCP라는 걸 오픈소스로 처음으로 공개를 했는데, 이게 실질적인 AI 에이전트 시대 시작의 변곡점이 되었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언어 모델과 데이터 툴, 어플리케이션을 안전하게 연결하는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이게 말이 좀 그렇죠? 이거 보면 이게 뭔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 거대 언어 모델과 외부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장치, 연결시킬 수 있는 과정, 프로토콜, 그 과정을 MCP라고 합니다. 거기에 올해 4월 정도였나요? 알파벳에서 A2A라는 MCP 연결 프로토콜도 개발을 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A2A가 뭐냐면 Agent to Agent라는 뜻입니다. 이건 뭐냐면 엔트로픽이 MCP를 오픈소스로 공개하면서 AI 에이전트가 쉽게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했다고 하면 이제 이 MCP들 자체를 또 스스로 연결시킬 수 있는 프로토콜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요, 개인들 입장에서는 요새 최근에 이제 뭐 유심칩 해킹도 있고 보안이 개인들한테도 되게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인터넷 선을 따라 들어가는 보안의 이슈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증권사 프랍에 있을 때 증권사 프랍에서는 인터넷망은 따로 있었습니다. 심지어 완전히 분류돼서 인터넷 전용 PC라는 게 따로 있었을 정도예요. 그만큼 보안을 기업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결국은 이 거대 언어 모델을 외부 데이터하고 연결해서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라고 하면 바로 안정성, 정확성, 보안성이 되겠죠. 근데 이걸 엔트로픽이 제공한 이 MCP의 기술로 극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AI 에이전트가 본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됐냐에 대해서 막 설명한 걸 제가 읽어봤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렇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우린 그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찌됐든 이 보안을 유지하면서 외부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형성되었다는 건 기업의 각각의 태스크, 각각의 과업에 맞는 AI 에이전트를 개발하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MCP, A2A 이런 것들의 발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의 기술 혁신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 AI 에이전트라는 게 우리가 책으로, 말로, 그리고 혹은 영화로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아이언맨의 자비스. 그 대표적인 AI 에이전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영화상의 일이 실제로 우리의 리얼 월드로 올 때 기술적 한계 그리고 기술적 제한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깨지는 기술들의 개발들이 나오면서 실제로 AI 에이전트가 기술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AI 에이전트가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도 발전을 하면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술적 계기까지 마련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진짜 우리들이 기업이면 기업,
개인이면 개인,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지불해서 AI 에이전트건 뭐 다른 어떤 것이건 AI를 소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인가. 이제 이게 또 경제적으로는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조건 AI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AI 소비의 시대가 오지는 않거든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모든 경제는 소비가 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확하고 안전한 모델.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돈 주고 쓸만한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저렴한 가격이 형성이 돼야, 가격적으로 싸져야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소비가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AI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AI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 보면 전화기가 집에서 가장 비싼 가전제품이었던 거 아십니까? 아주 옛날에. 그러나 계속해서 전화기가 싸지면서 폭발적으로 소비하고 대중화된 거잖아요. 결국은 모든 게 이 소비의 시대가 오기 위해선 아주 정확하고 안전한 모델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가격이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지금 만족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정확하고 안전한 모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MCP를 통해서 일종의 변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 개발이 계속되고 있어서 문제없이 순항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렴한 가격의 문제인데요. 우리는 이전까지는 AI 투자의 시대였어요. 그렇죠? AI 투자의 시대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학습의 과정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제 AI를 활용하는 단계에서는 학습의 과정도 여전히 중요하겠지만 추론의 과정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추론의 과정이 점점점 기술적 발전을 통해서 합성 데이터를 사용한다든지 알고리즘을 최적화한다든지 혹은 하드웨어가 더 발전한다든지, 이거 제가 기술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론 비용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AI 에이전트까지 가는 과정은 원래 이 정도의 과정, 이 정도의 기울기, 이 정도의 성장 과정을 보이고 있다고 하면 MCP를 통한 발전 모델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추론 비용이 감소를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해 가고 있는 과정이 지금 상황이라고 하고, 그냥 이 그래프를 꼭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소비의 시대가 오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정확한 모델이 있어야 하고 합리적으로 충분히 싼 가격이 있어야 하는데 그 조건 자체도 지금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오늘 테마파크를 통해서는 이제 AI 에이전트의 또 기술, 산업 전반에 대해서 좀 보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우리는 이제 투자자의 문제잖아요. 이런 거 아는 것도 교양 차원에서는 좋습니다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접근 방법이 필요한가, 투자자의 AI 소비 사이클이 온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게 결국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텐데요. 요것도 하나만 조금 이 AI라는 것을 빼고 가장 중요하게 큰 틀을 하나 좀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요. 소비 사이클이라는 게 조금 구분돼서 존재를 합니다. 근데 투자 사이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탑라인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산업의 환경 자체가 좋고 산업 업황 자체가 좋으면 다 좋아요. 왜? 다 같이 발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실질적으로 전체 최종 제품을 만들기 위한 중간재가 가장 좋은 경향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엄청 좋아서 아파트를 엄청 많이 때려짓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때가 되면 이 투자의 사이클이잖아요.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거기에 건자재를 내는 회사겠죠. H빔 같은 이런 철강 제품을 만들어내는 중간재 업체가 제일 좋을 겁니다. 왜? 앞선에서 누가 잘 되든 상관없이 이 산업 전체에서 투자가 커지면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보면은 포스코에서 나오는 철강이나 현대제철에서 나오는 철강이나 별 구분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오르고 이 업황 자체가 좋냐 안 좋냐, 이게 실질적인 투자의 핵심적인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게 되면 중간재가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게 되고요. 그런데 이게 소비의 사이클로 오잖아요. 그럼 소비의 사이클은 직접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혹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소비를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소비를 할 때는 그게 어디에서 갈림이 될까요? 결국은 기업의 역량에 따라서 갈림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버튼라인이 이제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AI 소비 사이클이 왔어. 근데 실질적으로 좋아져 라고 이야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내 제품을 잘 팔아낼 수 있는 회사,
그런 회사가 좋다는 거죠. 아파트가 다 좋아져서 이제 막 팔리기 시작해. 근데 그때부터는 딱 갈리잖아요. 저 지방에 있는 준소형 건설사의 아파트와 레미아는 분명히 다른 가격과 분명히 다른 레퍼런스를 가지고 다르게 작동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최종 제품, 뭐 건설로 제가 설명을 들었지만 소비 사이클이 되면 실제로 투자 사이클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로 주식이 움직이게 되고 투자의 시장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머릿속에 놓고 있으면 반드시 AI 사이클 요번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똑같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AI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AI로 가면 지금까지는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하는 투자의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누가 썼죠? 빅테크가 썼습니다. 그래서 돈을 누가 제일 많이 벌었습니까? 빅테크가 돈을 쓰는 반도체가 제일 많이 벌었습니다. 그 외에 뭐 전력기기면 전력기기, 냉각기기면 냉각기 하는 그런 결국은 이 AI 투자 사이클의 중간재 업체들 제일 좋았습니다. 그게 투자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일 겁니다. 그런데 소비 사이클로 옮겨가게 된다고 하면 물론 이 소비 사이클이 오니까 투자가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앞서 봤듯이 AI는 아직까지 발전되기가 계속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소비 사이클로 오게 된다고 하면 이제 기업 누가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빅테크가 계속해서 모델을 만드는 투자는 이어질 텐데 따로 생겨나는 투자가 뭐냐면 기업들의 AI 투자가 생겨날 겁니다. 기업들의 AI 투자라는 게 뭘까요? AI 에이전트를 사는 거죠. 혹은 회사 내에서 자체적인 AI 에이전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것들의 투자가 나타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AI 소비 사이클에서는 모든 AI 소비 사이클이 다 좋기 때문에 모든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다 좋을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춰서 매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 그 두 기업으로 갈라쳐질 거다. 갈라질 거다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런 매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 사이클은 그래서 좀 쉬워요. 그냥 ETF로 투자를 해도 돼요. 왜? 종목별 차별화가 없기 때문에, 업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탑라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소비 사이클이 되면 기업별로 차별화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ETF로의 투자가 그렇게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부분까지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AI 소비 시대, AI 에이전트를 투자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보게 되면 야, 이 기업별로의 경쟁력을 어떻게 하냐? 이거 누구도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물론 엔지니어고 이쪽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야, 내가 이쪽은 아는데 얘네들이 진짜야. 이런 해안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냥 그렇게 알아서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걸 가장 쉽게 알려주는 것, 그건 뭘까요? 네, 바로 실적이거나, 근데 이 실적은 어디에서 나오는 실적? 네, AI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실적의 성장이거나 그게 종합적으로 구성돼서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주가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 AI 소비 시대에서는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요? 안 올라가 있는 주식을 사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안 올라가 있는 주식이 아니라 잘 오르고 있는 주식을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 올라가 있는 주식이 갑자기 혁명적인 기술 개발을 해서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미 평가가 그렇게 매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힘든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 올라가 있는 주식을 사게 될 경우에는 그 트랩, 그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소비 사이클이 오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각 기업별로의 경쟁력의 차이를 우린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오히려 주가가 좋게 반응하는 것들, 그런 종목들에 더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조금은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시면 우리는 이전까지는 이쪽 사이드에 계속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요거 딱 잘라볼게요. 여기까지가 뭘까요? 네, 투자 사이클입니다. 엔비디아가 있고요, 하이닉스가 있고요, 버티브가 있고 폭스콘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 CSP죠. 애저, 구글 클라우드, AWS 상에서 언어 모델을 서로 만들어서 여기까지가 투자의 단계였습니다. 그럼 이제 뭐죠? 이걸 이용해서 서비스나우, 세일스포스, SAP, 트레이드데스크 같은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기업 고객이건 일반 고객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 이제부터 소비 사이클은 2단계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보시면 여기에는 기업들이 막 많이 찍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막 기업들이 많이 찍혀 있지 않습니다. 왜요? 아직까지 이제 시작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린 여기에 막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내고 그 기업들을 투자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의 사이클이 여기까지의 사이클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이 사이클을 대비하면서 이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비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별로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실제로 우리 내 기업별로의 경쟁력을 우리가 엔지니어가 아니라고 하면 제대로 알기 어렵다. 그러면 그걸 제일 잘 반영해 주는 게 주가일 텐데, 그 주가가 좋게 반응하는 기업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여기까지 틀을 갖춰놓고 AI 소비 사이클 투자를 준비하시면 조금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테마파크 이상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이 테크 나오잖아요. 그럼 너무 힘들어요. 제가 제일 편한 거 있잖아요. 금융! 재무제표 이러면 좀 편해지는데, 저도 잘 늘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도 과거에 긴 시간 동안 테크도 많이 투자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테크를 투자하는 동안 애널리스트의 도움을 그렇게 많이 받았던 적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제공해 주는 자료들을 이쪽으로 보고 저쪽으로 보면서 저 나름의 투자관을 만들었을 때 결국은 투자 성과가 제일 좋았는데, 그 과정을 여러분들께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 이 정도의 관점만 가지고 있더라도 뭐 우리가 인생을 바꾸는 대박의 수익은 아니지만 남들 주식 투자 힘들어할 때 우리는 성공적인 투자를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내용으로 오늘 AI 에이전트 전반에 대한, 산업 전반에 대한 부분을 테마파크를 통해서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오늘 테마파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상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찐쌤 김진이고요. 우리 찐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